넌 어차피 혜인이랑 안 돼. 너희 두 사람은 같은 핏줄이라고. 모슬이는 병실에 산송장처럼 누워있던 홍만대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화들짝 놀란 나머지 거의 자지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홍만대는 모슬이의 밥줄이나 마찬가지인데 밥그릇을 누가 걷어찬 것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홍만대의 지분을 무기로 삼아 홍혜인이 앉았던 사장 자리에 앉을 생각에 아주 행복한 상상을 하고 있었던 참인데 그야말로 미치고 팔짝 뛰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모슬이의 머릿속에 갑자기 어제 일이 떠올랐어요. 그 일은 바로 친아들인 윤은성이 홍혜인의 가족을 쫓아냈다는 사실에 분개하여 자신에게 쌍심지를 켜고 적개심을 드러냈던 일이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홍만대를 옮긴 사람은 역시나 윤은성이었습니다. 너 미쳤어? 그러다 죽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죽으면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어머니랑 목표가 다르다고요.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모습이지만 자신의 유일한 밥줄인 홍만대를 윤은성이 훔쳐갔다는 사실을 깨닫자 그도 감정이 있는 사람인지 결국 이성을 잃고 분노가 폭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홍만대의 법정 대리인이 되기 위해 30년짜리 초대형 프로젝트를 계획했고 계획을 기적적으로 성공해내면서 이제야 그동안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을 평생 동안 받을까 싶었는데 그녀의 원대한 꿈이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산산조각이 나버린 건데요. 죽어버리면 그나마 다행이지. 만에 하나 모슬이가 없는 곳에서 홍만대의 의식이 기적적으로 돌아오기라도 한다면 그 순간 모슬이는 가지고 있던 법정 대리 권한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장기 아래 독약을 묻혀서 홍만대를 혼수 상태로 만들었다는 사실까지 뽀록나면서 평생 동안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하지만 모슬이는 윤은성과 전화를 끊자마자 이유를 알 수 없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혹시나 윤은성이 홍만대를 가로챌 것을 대비하여 윤은성의 차량에 몰래 GPS를 부착해 두었기 때문이었죠. 역시 이 드라마의 끝판왕이어서 그런지 호락호락하게 당하는 법이 없는 모슬이인데요. 모슬이는 상당히 치밀하고 용의주도한 인물이었습니다. 윤은성이 홍혜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분명히 언젠가 자신의 뒤통수를 칠 것이라는 걸 애진작에 알고 있었어요. 게다가 지금 윤은성은 어렸을 때 자신을 보육원에 버린 모슬이를 마음속으로 많이 원망하고 있기 때문에 모슬이 입장에서는 윤은성이 자신의 친아들임에도 불구하고 100% 신뢰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모슬이 여사가 곧바로 윤은성과 홍만대를 쫓아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병원이 무슨 편의점처럼 다닥다닥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GPS로 위치만 확인된다면 홍만대가 입원한 병원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잖아요. 괜히 바로 뒤쫓아갔는데 윤은성이 지키고 있으면 그것 또한 곤란할 것이고 결국 윤은성이 회사에 있을 때인 다음날을 기약하는 모슬이인데요. 같은 시각 윤은성은 홍만대를 싣고 달리는 구급 차량을 뒤쫓으면서 모슬이 여사가 오래전에 자신을 보육원에 버렸을 때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너를 가장 사랑한다고, 보고 싶어도 참을 거라고, 사랑하니까 참을 거라고 말하면서 입양 가기 싫어하는 자신의 손을 매정하게 놓아버렸던 기억이었죠. 예전에는 모슬이 여사가 했던 저 말이 진심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엄마를 원망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많이 흐르고 성인이 되고 나니 엄마가 했던 저 말은 자신의 욕심을 숨기기 위한 거짓말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윤은성은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윤은성은 엄마가 자신을 감쪽같이 속이고 미국에 입양을 보냈던 것처럼 자신 또한 엄마를 도와주는 척 감쪽같이 속이고 엄마를 버릴 거라고 다짐했어요. 이제 홍만대도 자신의 통제 범위에 있겠다. 모슬이를 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지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혈육인데 단칼에 엄마를 버리기가 어디 그렇게 쉽나요? 결국 홍만대를 뒤쫓으면서도 모슬이 여사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하는데요. 그런데 윤은성과 모슬이가 이렇게 티격태격 싸우고 있는 동안 두 사람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의식이 없던 홍만대가 드디어 의식이 돌아왔기 때문이죠. 홍만대는 처음에는 손가락을 까딱까딱 움직이더니 조금씩 정신을 차리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고 혹시나 근처에 모슬이가 있을까봐 실눈을 뜬 채로 조심스럽게 주위를 들러보는 홍만대. 이송대원만 있고 특별히 자신에게 위협이 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걸 확인하면서 그제서야 눈을 뜨더니 옆에 있던 이송대원의 손을 잡습니다. 이송대원은 혼수 상태였던 홍만대가 깨어난 걸 보고 화들짝 놀라는데요. 환자분, 정신이 좀 드세요.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겠다는 요청이 들어와서 그곳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홍만대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처럼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만약 모슬이가 여전히 자신을 통제하고 있다면 응급사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이송 같은 건 절대로 하지 않을 텐데 병원을 옮기고 있다는 건 모슬이의 통제 범위에서 벗어났다는 뜻이 되니까요. 혹시나 누군가 자신을 구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희망 회로를 돌려보는 홍만대였는데요. 설마 범준이나 범자가 나를 빼낸 건가? 그게 아니면 설마 범석이가? 하지만 얼마 후 이송하기 위한 병원에 도착을 하고
홍만대의 작은 희망은 윤은성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또다시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송대원은 홍만대가 의식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윤은성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홍만대가 만에 하나 자신을 옮기는 사람이 모슬이일 수도 있으니 자신이 의식을 찾았다는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해뒀거든요. 의식이 돌아왔다는 게 밝혀지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고 간신히 설득을 했던 덕분이었죠. 이송대원은 홍만대가 이전 퀸즈그룹의 회장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부탁을 수락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송 절차가 마무리되고 홍만대를 새로운 병실에 눕히는 윤은성. 홍만대는 윤은성이 모슬이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백현우를 통해서 알게 됐기 때문에 여전히 의식이 없는 척 계속 연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자 윤은성이 홍만대를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조금만 누워 계세요. 깨어나지도 말고 죽지도 말고 지금처럼 계속 누워만 계시면 누구도 다치지 않을 겁니다. 그러자 윤은성이 보지 않는 이불 속에서 주먹을 불끈 쥐는 홍만대. 하지만 지금 윤은성에게는 홍만대에게 허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친엄마인 모슬이의 뒤통수를 치면서까지 홍만대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한 건 홍혜인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윤은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한부인 홍혜인을 살리는 일, 오직 그것밖에 없었죠. 백현우의 차량에 부착한 GPS를 이용해 홍혜인이 백현우의 본가인 용두리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야밤에 홍혜인을 만나기 위해 용두리로 향하는 윤은성. 하지만 퀸즈그룹을 훔친 대역죄인인데 무슨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홍혜인을 비롯하여 가족들에게 쌍욕을 먹고 쫓겨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날이 저물고 다음날이 되자 모슬이는 윤은성의 차량에 부착한 GPS를 따라서 위치를 실시간으로 체크하여 결국 이송 위치를 찾아내고 홍만대가 입원한 곳으로 도착한 상태였습니다. 이송 환자가 어디에 입원했는지 간호사에게 허겁지겁 물어보고는 결국 홍만대가 있는 병실을 찾아내고 문을 박차고 들어가는 모슬이인데요. 모슬이는 혹시라도 윤은성이 자신을 무력으로 제압할까봐 경호 인력까지 대거 대동한 상태였어요. 재빨리 홍만대를 옮기라고 지시하는 모슬이 여사. 그런데 바로 그때 모슬이 여사가 부랴부랴 홍만대를 옮길 준비를 하는데 출근한 줄 알았던 윤은성이 홍만대의 병실로 들어옵니다. 아니 어머니가 여길 어떻게 해? 설마 위치 추적기까지 부착해 놓으셨어요? 너가 엄마를 너무 과소평가했나 보구나. 이번 한 번은 그동안 섭섭하게 했던 것에 대한 귀여운 반항이라고 생각할게. 하지만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각오해야 할 거야. 결국 윤은성은 모슬이가 데려온 경호 인력 때문에 홍만대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고 어쩔 수 없이 다음을 기약하면서 병실 문을 나서는데요. 너 지금 이러는 거 혜인이 때문에 그러는 거니? 정말 혜인이 때문에 엄마를 버리겠다는 거야. 그런데 바로 그때 모슬이 여사의 입에서 나온 이 대사가 윤은성과 의식이 없는 척 연기를 하고 있는 홍만대를 충격에 빠뜨리고 맙니다. 너는 어차피 혜인이랑 안 돼. 혜인이는 너랑 같은 핏줄이라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랑 혜인이가 같은 핏줄이라고요. 잠자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홍만대 역시 윤은성이 자신의 핏줄이라는 사실을 듣고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모슬이지만 옛날 이름으로 오순영이었던 그녀가 34년 전에 감옥에서 출산했던 친아들 윤은성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홍만대의 친아들이었던 것이죠. 사건의 진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 당시에 오순영은 친구였던 모슬이의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고 이 사실을 모슬이에게 들키면서 간통죄로 구속을 당했었는데요. 당연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이 남자의 자식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출소해서 새롭게 가정을 꾸릴 생각에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 남자는 무정자증이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신체적으로 아이를 생산할 수 없었던 몸이었던 것이죠. 코난이 홍범자에게 들이밀었던 모슬이의 교도소 접견 기록을 보면 그녀가 감옥에 수감됐던 기간 동안 딱 한 사람이 한 번만 접견을 했다고 나오는데요. 아마 저 불륜의 상대방이었던 남자가 자신이 무정자증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접견을 다녀갔고 그 이후에는 아무도 오순영을 찾아가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단란주점 종업원이었던 오순영은 이와 같은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고 과거를 찬찬히 되짚어보는데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자신과 하룻밤을 보냈던 손님 홍만대가 아이의 아빠라는 사실을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